여러분은 지금 경인방송 이영철 보도국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책방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토정 비결 사주팔자, 요즘 같은 때에는 이런 걸 잘 본다는 분들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어떤 원리로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건지, 또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6년 우리의 한 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라디오 책방 첫 손님입니다. 무량수에서 나온 책이죠. 운명을 바꾼 삶의 지혜, 주역의 저자인데요. 이혜수 저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운명을 바꾼 삶의 지혜, 주역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먼저 저자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책 제목이 그렇듯이 저는 주역 공부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주역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는 이제 문경에 봉암사라는 절이 있죠. 그 절은 일반 신도들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절입니다. 그래서 또 한 3년간 마음 공부를 하였고, 학교는 이제 그 동아대학교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을 하면서 사회생활로는 이제 2006년도까지 제가 부산광역시의원을 하면서 세 번의 지방원을 이렇게 경력이 마쳤습니다. 화려하시네요. 아니 뭐 화려하기보다도 그렇죠. 뭐 이 주역적인 삶이 그런지 좀 그리 됐습니다. 그리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경주에 서라벌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교에서 풍수명리과가 있는 거는 이제 서라벌대밖에 없고 대학원은 상당히 많은데 대학교는 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대학생들 상대로 이제 주역을 강의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제목을 뭐 태극사상과 공간 창조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죠.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2009년도에 제가 국군방송 국군방송에 나면 젊은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도 제가 나갔어. 태극사상과 중유사상. 이래가 제가 국군방송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그 당시 60만 군인들이 저 강의를 전부 다 듣고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주역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태극기. 대한민국 태극기가 바로 보면은 주역입니다, 그게. 근공감리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현재는 제가 이제 서울의 그 사당동에서 이제 885 행복공간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개인 상담과 뭐 기업 상담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문화생을 양성하고 있고, 막 지금 현재 활동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또 보니까 그 기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 인테리어라는 게 어떤 분야입니까? 이제 인테리어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좀 나름대로 알고 있죠. 근데 그 앞에 기자를 붙여놓으니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기 인테리어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집이나 사무실에서 나름대로 그 내부 공간을 잘 꾸미는 것을 인테리어라 이렇게 하는데, 기 인테리어는 그 내부 공간을 꾸미면서 개인의 기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니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전부 다 인테리어를 해오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 인테리어를 거의 전부 다 변경을 많이 합니다. 그게 왜 변경하느냐? 내 분위기에 맞는 스타일로 변경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 하죠. 그래서 기 인테리어는 각자 개인의 기운에 맞는 거, 그런 인테리어를 기 인테리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몸에 열이 많다, 내가 이러면 이제 그 방에 백지나 이런 걸 바를 때는 몸에 열이 많은데 따뜻한 기운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 좀 차가운 기운이 백지,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예를 들어 학생이 있다. 그 학생이 아주 그 순하단 말입니다. 너무 순하다.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그 방에 그림을 그린다면 학생이 너무 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이고 그 활동적인 그림. 그냥 말이 맹호나 맹호. 안 그러면 말이 뛰어간다든지. 그러면 물 그림을 붙이는데 해도 그냥 잔잔한 호수보다도 폭포. 파일 떨어진 거, 정렬진 거, 이런 이제 생동감 있는, 그렇죠. 파도요? 파도도 그렇고, 아주 정렬진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제 기 인테리어라는 것은 그 사람 개인에 맞는 특정적인, 그러니까 아주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인테리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아파트에서 이제 주거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주거 비율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건설회사에서 지어준 대로 그렇죠. 이제 주어진 대로 진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자기에 맞게끔 그 인테리어를 바꾸면은 기도 충전할 수 있어갖고 그렇죠. 좀 더 활력을 예. 찾을 수가 있다. 예. 그런 말씀이네요. 본격적인 책에 앞서서요. 좀 전에 이제 본인을 직접 소개하실 때 885 행복 공간 연구소 예. 소장을 맡고 계신다고 했는데 예, 예. 이 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물어봅니다. 885의 8이란 것은 이제 주역의 궤상이 네. 궤상이 8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 곱하기 8. 그래서 이제 64궤 이렇게 나오고 이제 64라는 숫자가 좀 인간의 그 DNA 있죠. DNA도 이제 64개. 인데 그 ATCG라는 4가지 원소로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885라는 거는 주역의 8궤. 네. 그 중에서 이제 효가 있습니다. 1, 2, 3, 4, 5, 6. 그 중에서 이제 5효가 가장 좋다. 이렇게 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태극기는 이 8개의 그 궤상을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건 4가지 근공 감리.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3, 4, 5, 6 막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제가 이름을 885라는 거는 바로 주역이다. 네. 예, 주역으로서 이제 제가 연구를 20살 때부터 공부를 해왔으니까 지금 네. 제가 이제 한 4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역을 근간으로 해서 개인적인 운명과 그다음에 국가적인 운명 네.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집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기 인테리어 네. 그 각자 특정에 맞는 행동 쉽게 말해서 이제 자기가 태어난 생일이나 생신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환경 그다음에 이름 상호 색깔 숫자 같은 거 이런 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네. 그런 것을 연구하는 곳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바꿔서 긍정적이고 또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데 조언을 해주는 그런 예. 연구소다라고 예, 예, 보면 되겠네요.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명을 바꾼 삶의 지혜 주역 이혜수 무량수 출판사에서 발간을 했고요. 작년 10월에 발간을 했죠. 예, 10월 24일 날인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책방에 그 시중에 나온 거는 11월 한 10일 정도. 네. 예, 그때부터 그러니까 나와 이제 있습니다. 연말을 맞춰서 이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책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제 이 책에는 이제 이 실제로 우리가 서적은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주역에 관해서도 아주 서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책은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 오던 것을 좀 다 적으면서 네. 그 경험에 오던 내용들이 주역에 근간을 두었다. 이제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주역 쪽으로 살아왔지만 일반 사람들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골라서 적었고 또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이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공부를 해서 도학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릇을 만들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는 점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국가 큰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가지고 적중했던 일들인데 내가 누구한테 말했는데 적중했다.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적중한 것에 대해서 제가 미리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 전부 다 증빙 자료를 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미리 얘기했던 것을 그렇죠. 증빙 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그 부분만 제가 좀 더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학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네. 어떤 것을 꾸미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좀 저희 그 성격적으로 좀 이거는 잘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만 골라내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인들 네.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적었죠. 왜냐하면 책이란 게 뭐 저 혼자 개인적인 것만 지금 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네. 좋고 남도 좋고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아주 알기 쉽게 네. 알기 쉽게 상당히 적어가지고 누구나 다 저희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호흡 방법도 있고 지 꾸미는 방법도 있고 등등 네. 이제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독자들이 역학을 모르는 독자들도 막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은 이 책을 보고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네. 자고했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펴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보통 주역 관련 책들은 이제 처음에 관심도 있고 해서 읽다 보면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그렇죠. 예, 많은 공부를 한 분들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고개를 짜르짜르 흔들죠. 예. 예. 도중에 그래서 이제 다 읽는 걸 포기하고 예.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이제 정말 초등학교만 공부해도 다 읽을 수 있고 예. 또 각자 독자들의 삶하고 또 직결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다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예. 네,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이제 출가 준비부터 이제 봉암사 예. 출가 얘기가 나오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봉암사는 일반인들은 갈 수가 없는 그런 예. 사찰인가요?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거기 이제 불교에서요. 이제 불교도 파가 많은데 조계사에서 직할이라고 있습니다. 직할. 거기는 옛날에 유명하신 분들 뭐 성철 스님뿐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선방입니다. 선방. 일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절들 있죠. 뭐 네. 예를 들어서 큰 절들, 뭐 봉원사나 해인사, 기타 등등 송광사 이런 절들은 누구나 다닐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선방입니다. 그래서 선방이라는 것은 경진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고 네. 참선만 하루 종일, 하루에 한 18시간 정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도록 처음에 그 출입구부터 바리케이트를 치놨어요. 그래서 네. 유일하게 하루 사월 초파일 날. 네. 사월 초파일 날만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스님들의 진정한 이제 수행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수행의 길을 가다가 예. 부산시의원하고 또 정치계도 몸담기도 했는데 어떤 인연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하면서 제가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겼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을 하는 게 그때 그 당시 거기서 수행을 안 했으면 사회생활을 했으면 뭐 거의 저희 원래 팔자 사주팔자대로 죽었지 않느냐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수행을 쭉 해오다가 네. 막 그리고 올해 수행은 못하고 한 3년여 수행을 해가지고 다시 사회생활을 하게 됐죠. 예, 하다가 보니까 뭐 정치인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그 초등학교 선배도 되고 그분 선거 운동을 좀 도와주는 것도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뭐 이런 공부를 어린 나이부터 하다 보니까 네. 굳이 이런 것을 직업으로 할 필요는 있겠느냐. 이래서 이제 공부는 많이 했지만 사회의 길을 걸어보자.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길을 걷는 한 가지 방법 중에 이제 그 정치 계통으로 그분 때문에 일을 하다가 네. 뭐 이래 뭐 보니까 어영부영 해가지고 막 그런 길을 한 12년을 걸었습니다. 그런 이제 인연 때문에 예, 그런 인연 때문에 그렇게 된 속세에 거죠. 또 예. 발을 디디게 됐군요. 예.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운명을 바꾼 삶의 지혜 주요 책 저자 이혜수 저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그 여러 권의 이제 책을 냈다고 하셨는데 인생 384효 예. 그리고 이제 봉암사의 걸망을 내려놓고 뭐 이런 책들도 내셨다고요. 예. 이런 책들을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참 인생 384효는 이제 주역. 예, 주역을 아까 이렇게 말씀한 대로 아주 어렵다는 주역이지 않습니까? 이걸 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험과 또 주역 원문에 충실하면서 명문당에서 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네. 왜 제가 명문당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냐면 이 책방은 자비로 해서 책을 낸다 해도 남을 책을 보고 뭐 약간 뺏겠다든지 네. 이런 거 좀 책의 질이 떨어지면 출간을 안 해주는 곳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제가 여러 책으로서 갖춰줘야 될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좀 빠지는 게 있으면 내주질 않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책 제목이 이제 인생 384효인데 이제 384라는 말은 이제 아까 제가 주요 궤가 64개라 했죠. 네. 64개인데 각 궤마다 그런 6효가 있습니다. 6효. 그러니까 6가지 효가 있습니다. 그러면 64 곱하기 6 하면 384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장면들 있죠. 네.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한 장면이 전부 다 다르듯이 지금 현재 나의 장면이 상승세냐 안 그러면 뭐 보합세냐 하락세냐 네. 그렇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 좀 크게 보면 384가지 장면이다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저 나름대로 아주 쉽게 주역을 풀이를 해놨는데 이 책이 나가고는 애보 많이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감사의 편지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제가 이렇게 받고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그렇게 강의하고 있어요.
뭐 지금도 제가 문화생이나 또 여러 가지 강의를 나가면은 이제 이 주역이라는 책은 주역의 원문은 변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예, 지금도 강의할 때 내는 그 책을 가지고 강의하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그 봉암사의 글막을 내놓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어릴 때 제가 역학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제 어머니께서도 그랬고 제가 뭐 생명이 짧다. 예, 가는데 철학관마다 그랬고 뭐 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지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 말이 과연 맞느냐 뭐 이렇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평하고 비판을 하기 위해서 주위에 공부를 했죠. 20살 때부터. 그래 했는데 결국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판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맞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앞으로 오는 그 이 고통 이걸 어떻게 피하는 방법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 좋은 거는 속세를 떠나야 되겠구나.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봉암사에 글막을 내놓고 거기는 그 속세를 떠나게 된 동기, 예,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제가 그 있었던 두 가지 사건, 차에 떨어져 가지고도 뭐 완전히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이제 물에 빠져 가지고도 누구나 다 전부 다 죽는데 살아났던 사건들, 그런 것을 기록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운명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수행을 하고 즉선을 하면은 얼마든지 운명은 바꿀 수가 있다. 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봉암사의 글막을 내려놓고 난 책을 제가 편집을 했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먼저 출간했던 책과 예. 지금 이제 이 책 운명을 바꾼 삶의 지혜 주역 책에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이제 이번 책은 제가 이제 그 동기를 좀 설명하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제가 이 책을 이번에 발간하게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벌써로 그러니까 작년이 되네요. 2015년도가. 예. 네. 그때 8월 15일 날, 예, 광복절 날 그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그 독도의 그 동도에다가 강치라고 했어요. 네. 바다 사자라고. 바다 사자. 예, 그거 예. 이제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뉴스도 나고 실제로 지금 설치가 돼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실제로 제가 그 2009년도에 예. 연합뉴스에 나가서 보도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셨다고요? 네, 인터뷰도 했고. 그게 또 이제 예. 기사화도 됐고요. 기사가 돼가지고 거의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신문에 거의 다 났습니다. 그때 그 당시. 네. 제가 독도 수호 비배우책 독도는 이래야 한다. 네. 해필이면 그때 왜 그리 됐는가 하면 보도가 나올 때가 일본이 한참 그 독도 문제 가지고 세계적인 이슈로 만들 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그 독도를 방문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사건을 생길 때.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요 문제를 이제 독도에다가 강치를 설치를 해라. 바다 사자가 그때 일본의 그 어부들이 와가지고 1만 5천 마리 정도 있었는데 완전히 그때 그 당시 씨를 말렸어요. 씨를 말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강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 그때 우리가 소 한 마리 가격의 그때 그 당시 돈으로 30배였습니다. 강치 한 마리가 예. 그럼 지금 소 한 마리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 지금 한 한 마리 500만 원 뭐 500만 원 답니까? 이상 가더라고요. 그럼 500만 원에 30배 같으면 어찌 됩니까? 355. 그 1억 5천이네. 예. 그러니까 1억 5천에서 2억 원 예, 가까이 된다고 완전 쉽게 말하면 말이죠. 돈이 되기 때문에 그 강치를 완전 씨를 말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강치라는 게 없습니다. 그 참 그래서 제가 이제 독도 하면은 옛날부터 역사책에 나오면 계속 강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바다 사자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 때문에 없어졌으니까 이걸 복원시키자. 아니 강치가 그 뭐 그거를 식용으로 그렇게 싹씨를 말린 건가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식용도 되고 그러니 가죽이 있죠. 예. 가죽도 쓰이고 전부 다가 아주 그 활용도가 상당히 높았던 이러한 동물이었죠. 네, 그게 독도 주변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렇죠. 서식을 했나 보네요. 뭐 예. 백령도에 가면은 지금 두무진에 가면 이제 물범이라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듯이 그 지역에서만 예, 그 지역에서만. 서식을 하는 어떤 예. 수산물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8월달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 첫 제안자가 저다 말입니다. 네. 예, 제가 제안을 한 거라. 그래서 나는 이걸 일반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책을 한번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주역의 힘이다. 네.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어떤 행동을 해주는 게 좋다는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두 번째로 국회의원 배지가 바뀌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국회 배지가 바뀌는. 예. 그래요. 그 의혹이 많이 간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예. 그 MBC 그때 아주 특별한 아침에 출연해가지고 왜 국회의원 배지를 바꿔야 되느냐 이것도 그때 그 당시 이제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 그때 국회의원 35명이 네. 국회 배지에 관한 규칙 뭐 이런 걸 제안을 하고 했죠. 그러고 한글 학회
그다음에 경실련이라고 않습니까? 네. 경제실천연 뭐 이래가지고 이분 돼가지고 결국 이제 10년 만인 이제 2014년도에 국회의원 배지가 한글로 국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죠. 아, 그것도 제안을 제가 하셨다고요?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예. 국회 앞에 가서 제안비를 달라 해가지고 1인 시위를 예.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지금 예. 하려니까 날씨가 너무 춥고 그래서 날씨 예. 좀 풀리면 예. 자,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이 저작권료를 줘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저작권료를 받아야죠. 국회의원들이 그 무단 도용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무단 도용해가지고 그걸 저자한테 저작권을 안 주니까 아직도 국회가 정신 못 차리고 엉망진창인 거라 지금도. 예. 이름만 바꿨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내용까지 바뀌려면은 예. 책임 있는 저작권료를 줘야 되겠군요. 예. 자, 그리고 더 이제 흥미가 가는 이 대목이 대통령 선거 당선자를 연거푸어서 예. 예언을 했다. 그래서 네. 또 맞췄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머리도 지킬 겸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좀 들려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경인방송 라디오 책방 경인방송 라디오 책방 여러분은 지금 경인방송 이영철 보도국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책방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네, 역대 대통령 당선인을 또 이렇게 맞췄는데 이게 뭐 영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주역의 어떤 과학적 원리로서 풀어내서 예. 맞췄다고요. 예. 이 역시 선거가 있기 전에 예언을 하신 거죠. 그렇죠. 다들. 예, 보통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은 신빙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는데 그렇죠. 하기 전에 또 네. 그것도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또 공개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또 입증이 되고요. 예. 어떤 대통령을 어떻게 또 예언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임에 가면 초대, 뭐 2대, 3대 이렇게 좀 더 말하죠. 예. 그런데 1대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초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17대다. 그다음에 18대. 지금은 현재는 18대죠. 예. 다음에 대통령 19대. 19대. 예, 그런 숫자에는 전부 다 고유의 기운이 있다는 거죠. 기운. 예를 들어서 말하면 16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제 그 주역적으로는 수에 해당합니다. 수. 그리고 17이다 말입니다. 17은 7, 17, 27. 네. 예, 이런 거는 화에 해당되고 네. 또 18이다 말입니다. 8, 18, 28. 이런 거는 나무목자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원리를 주역의 원리를 알면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알 수가 있죠. 네. 예, 그 그런- 이름이라든지 그렇죠. 시라든지 나이 이런 걸 종합해서요. 아니 이제 제가 한 거는 상대편 사주나 생일을 모르고 네. 모르고도 돌아오는 그 예를 들어서 뭐 16대, 17대, 18대 이런 네. 거 하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기운 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역적으로 가능하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지나갔지만 이제 15대다 이러면 우리가 15라는 숫자는 토가 됩니다. 토. 예. 예, 그때 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예, 그렇죠. 김대중이죠. 됐죠. 예, 김대중 대통령도 따지면 성이 이제 김씨는 8액이 나오고 대자는 3액이 나오죠. 하나 둘 셋. 예, 중자는 하나 둘 셋 넷 사액이 나오죠. 예. 그럼 15획수입니다. 예. 근데 해필이면 또 15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아, 그렇네요. 예, 그게. 근데 요것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지만 요 중자 할 때 대중할 때 중자가 예. 지금은 사람 인변을 뭐 그렇죠. 뺐죠. 예, 사람 인변을 뺐습니다. 원래는 원래는 이제 사람 그게 인변이 있었는데, 들어갔는데 예. 그렇게 하면은 6획이 되죠. 6획. 예. 6획이고 위에 이제 3획이 대자 3이니까 9가 되면 예. 9라는 숫자는 아주 좀 안 좋은 숫자입니다. 파멸이라. 네. 얼음이 많다. 이래서 이제 그 참모들이 제언을 했죠. 그래서 예. 사람 이름 빼고 예. 하도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름만 바꿀 수가 없으니까 네. 한문 이름만 바꾸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거라. 같은 이름인데도 한문 하나 바꿈으로써 운명이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김대중 하면은 8-3-4가 되고 그다음에 가운데 중자 있죠. 네. 이 가운데 중자는 우리가 이제 그 동양처럼 토가 됩니다. 토. 네. 그러고 대자는 화가 되고 그러니까 15대라는 숫자가 토가 되니까네. 토하고 상생되는 글자. 말로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16대는 뭐냐면은 수가 되거든요. 아까 16이라는 숫자는 수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네. 몇천 년 전부터 다 예. 전부 다가 주역을 주역을 통해서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16대 같으면은 물이니까
무라고 상생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노무현 하면 네. 현자에 쇠금자가 들어갑니다. 쇠금자, 네. 속기 현자라고. 예. 그러면 이해창 하면은 창자가 날일자가 두 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라고 불은 서로가 상극이 되는 거라. 그렇죠. 그러고 금은 금생수다 말이야. 그러니까 16대는 노무해가 된다. 네. 그다음에 17대다 말입니다. 네. 17이라는 숫자는 화가 되거든요. 화. 네. 예, 화가 되는데 네. 그럼 뭐 이명박 하면은 이제 밝을 명자. 밝을 명자가 바로 보면 불이거든요. 네. 그런 이명박이 되는데 햇빛이면 이명박 후보를 왜 제가 찍었느냐면 이 하면 7핵이 나와요. 7핵. 네. 예, 그러고 명자 하면 8핵이 나옵니다. 네. 8핵. 그다음에 박자 하면 이제 12핵이 나와요. 네. 이걸 전부 다 보태면은 15 더하기 12 하면 27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17이나 27은 같다 했죠. 아까 지금. 네. 이것도 묘하게 예. 같은 기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그때 그 당시 대통령 되기 전에 여기 나와 않습니까? 책에 나와 예, 책이 요 있습니까? 보면 236페이지 나와 있죠. 예. 여기 보면 제가요 선거하기 1년 전에 예. 1년 전에 헤드라인 뉴스라는 그 이제 월간지에서 저를 찾아와 가지고 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겠습니까 해서 제가 현재 거론되는 사람은 상당히 많지만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한민국의 17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것이다. 바로 네. 이렇게 전부 다 못을 박았죠. 그다음 2007년도 8월달에 그때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가 이제 잠실체육관에서 경선을 했죠. 경선을 했죠. 그때 그 당시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네. 안에서는 경선에서는 졌습니다. 지고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이겼어요. 여론조사에서 이겼죠. 그래서 지금 한 불과 몇천 표 차이로 예. 그래 후보가 되는 한 바람에 2천 몇백 표 2천 몇백 표로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미 그런 걸 전부 무시하고 1년 전에. 예, 1년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에는 그때 당시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제 당 대표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죠. 유리했죠. 누가 봐도 이제 대세론으로 기울었는데 그때 예. 이제 이명박 후보를 예.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비를 예언을 했고요. 하셨고요. 그다음에 18대는 이제 18대 아니었습니까? 그럼 네. 1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제 이 주역주로 목입니다. 목, 나무 목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니까 나무 목자하고 관련되는 사람이 당선된다. 네. 이랬는데 그때는 이제 박근혜 후보 이럴 때 건자는 나무 목자가 들어갑니다. 네. 건자에 들어가고 문재인 하면은 중간에 제자 있죠. 예. 제자에 자세히 보시면 그 저 이슬 제자인데도 흑토가 있습니다. 토자. 목극토다 말입니다. 이거는 목극토라는 거는 뭐 동양철학 공부 조금만 한 사람은 그 누구나 전부 다 아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붙을 때 그러면 나무 목자가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또 위키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위키털이라는 이제 말로 하자면 소셜 네트워크인데 여기서는 그를 고칠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미리 이것도 1년 전에 차기 대통령은 이제 나무 목자가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는 또 박근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자를 전부 다 보태면 33액이 나와요. 네. 아까 말한 3자 8자는 이것도 동양철학에서 목입니다. 3자 8자. 네. 그러니 문재인은 또 토가 되고. 그러니까는 안에 제자 안에도 토가 있지만 획수도 이게 전부 다 토가 되는 거라.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19대는 대통령이 누가 네, 19대 아직 대통령 임기가 남아 있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논리대로 하면 자 저거 이제 한 가지 그 뭐랍니까 팁을 드리면 19대라는 숫자는 이제 금입니다. 금. 목화토금 중에서 그러면 금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풀이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화가 된다든지 목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 탈락이죠. 토생금이니까 토난 금입니다. 그래 하고 19대니까 19라는 숫자하고 또 인연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네. 이래 가지고 제가 이번 책에는 지금까지의 이 원칙 목화토금수 상생상극의 원칙에서 보면은 누구가 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제가 적었기 때문에 뭐 특정인을 제가 편을 든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원칙 그대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놓고요. 그대로 이제 이렇게 독자들이 적어놨죠. 판단을 하면은 독자들 판단하는 거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역대 대통령을 또 예언을 했고요. 이제 주역이라는 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학의 원리가 이제 작용을 하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태극기에도 이제 주역의 원리가 지배한다. 하는데 어떤 원리가 있으며 또 이걸 우리 국민들이 잘 아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태극 앞에 단계가 한 개 있습니다. 태극 앞에 단계가 무극이 있어요. 무극. 무극은 글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만 있는 거. 무극. 네. 예, 있고 이 동그라미를 우리가 마음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 네. 그럼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선한 마음과 선하지 않는 마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인 마음과 소극적인 마음 이런 식으로 그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서서히 그 변화가 되죠. 네. 그 단계를 우리가 태극이랍니다. 예. 그래 무극 다음 단계가 태극인데 이 동그라미의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마음의 변화. 예, 마음의 변화가 네, 일어나는 물결 치는 것 모습을 같은. 예, 그렇지 물결 모양. 근데 네. 사람들은 야 거의 우리나라 보니 휴전선하고 뭐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분들도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우연찮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 태극기의 원리는 그 동그라미 안에는 음양입니다. 음양이고 옆에 나와 있는 이제 근위강공, 근께, 공께, 간께, 있께. 요거는 근위강공은 이제 팔괘가 너무 복잡하니까 다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늘과 땅, 그다음에 물과 불. 요 네 가지를 네 가지만 적었죠. 그 네 가지의 이것을 잘 상생상극을 이해를 잘하면은 얼마든지 미래를 볼 수도 있고 또 사회생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런데 옛날부터 이 주역이라는 게 뭐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 서민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꼭 뭐 분류를 하자면 그때는 하이 소사이티 그러니까 좀 상류 사회 네. 이런 분들이고 그 뭐 율곡 이뿐만이 아니고 뭐 서하담 서경대기 유명한 사람들 있죠. 뭐 중국의 제갈공명도 그렇고 아주 유명하신 분들은 다 전부 다 주역에 돼갑니다. 네.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때 전쟁을 치면서 이런 작전이 있는데 이런 작전을 하면 성공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그래가 주역을 걔를 보고 그 걔가 나쁘면 다시 또 작전을 갖다 수정하고 이래가지고 승진을 했다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역이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 아주 접목대가 있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사서상경 아니십니까? 사서상경이 뭐냐 하면 사람들 대충 알아요. 그 내용은 모르더라도 그렇죠. 사서상경. 예. 근데 주역이라면 주역은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서상경이 바로 주역입니다. 네. 사서삼경할 때 경자가 시경, 서경, 역경 할 때 역경이 있죠. 네. 역경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게 주역이. 예, 똑같은 건데 예. 사람들은 뭐 그게 따로 있는가 생각하는데 그 역경입니다. 그래서 사서상경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지혜를 주는 거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주역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가 우주의 그 원칙, 네. 우주의 원리 이것을 그대로 본받은 국기가 대한민국 태극기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경인방송 라디오 책방 경인방송 라디오 책방 여러분은 지금 경인방송 이영철 보도국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책방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네, 무량수에서 나온 책이죠. 운명을 바꾼 삶의 지혜 주역의 저자 이혜수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2016년 이제 첫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가 이제 병신년 원숭이띠입니다. 올해의 특징이라 할까요? 이런 게 있습니까? 올해는 이제 병신년이니까 원숭이띠죠. 원숭이는 원숭이인데 갑을 병할 때 병자가 화가 됩니다. 화는 그러니까 적색이죠. 그래서 네. 적색이니까 이거는 이제 붉은 원숭이다. 올해는 붉은 원숭이 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원숭이는 이제 외롭기도 하고 꾀도 많고 나름대로 순발력도 있으면서 아주 그런 게 영리하죠. 근데 이제 이게 계절로 보면은 가을이거든요. 신이란 게. 근데 가을은 이제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특히 위에가 이제 병자 오니까 위에는 불이고 밑에는 금이면 우리가 이제 화극금이랍니다. 화금 교육의 시기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너무 올해는 좀 떠버리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내부적인 변화, 외면적인 것보다도 내면적인 일에 좀 충실히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을 거다. 그리고 이제 병자에서 금을 보면 우리가 이제 편제가 됩니다. 편제라고 있어요. 정제와 편제가 있는데 편제는 투기라든지 이제 이런 걸 하면은 재물이 날아가고 손해를 많이 보는 이런 기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재물적으로는 편제 기운이 많으니까 상당히 조심을 해줘야 되겠고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변화무쌍한 이런 계획의 기운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새해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 운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토정 비결을 본다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그렇죠. 그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람들의 기본 욕구랄까.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 그거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전부 다 있을 겁니다. 그 이제 연초에 이제 뭐 하는 분들이 뭐 토정 비결뿐만 아니고 점을 보고 뭐 철학관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굳이 뭐 나쁘게라든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점을 봐서 뭐 좀 조심해라. 근데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 조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걸 주역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보면 주역이라는 그 두꺼운 책에서 말 중에서 적선지간은 필류여경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류여경. 그러니까 사람들이 덕을 쌓으면은 자손에 가서 반드시 생긴다. 경사가 생긴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주역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적선을 해라, 좋은 일을 해라. 네. 과연 적선이 뭐냐? 이런 걸 일반 사람들이 모를 가망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적선의 부분에도 제가 이번 책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적선이다는 것도 뒤에 전부 다 저 나름대로 견해를 밝혀놨죠. 그러니까 새해에서 이제 뭐 점을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첫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런 말들이 주역적으로 보면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네. 그럼 주역적으로는 어떤 표현이 정확하냐 하면은 복 많이 지으세요. 네. 내가 스스로 짓는 거. 아하, 자업자득. 그러니까 뭐 복이 어디서 뭐 툭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렇고 또 본인 스스로도 내가 올해는 선행을 많이 하고 복 지는 행동을 많이 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주역책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 뭐 점을 보는 것보다도 더 오히려 중요한 가르침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좋은 일을 하지 않고 복이 뚝 떨어질 리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2016년 올 한 해 계획이 있다면은 어떤 이제 올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제가 연초부터 벌써 지금 각 기업체나 그 단체에서도 그렇고 또 한 9천 명의 또 이 나름대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이 주요 강의가 많은데 저 나름대로는 올해는 좀 주역을 아주 쉽게 많은 보급을 한번 해보는 그런 해로 정해봤습니다. 네. 주역의 대중화 또 지역이 그렇죠.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일반 평범한 국민들에게도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요. 끝으로 그 경인방송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뭐 그래도 끝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 나름대로 소개는 한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제 그 내적 수양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외적 수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내적 수양이라는 것은 매일 15분씩 명상을 해가지고 그 명상이라는 것은 꼭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뭐 지하철 타고 가든지 쉬는 시간이든지 한 15분씩 그 명상의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인다면 개인적인 운명의 계측이나 또 나름대로 무슨 사리 판단할 때 있죠. 판단할 때 상당히 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주역에서 보면 자강불식이란 말이죠. 자강불식. 자강불식이란 말이 이제 내면의 세계를 내가 남이 모르게 매일매일 쉬지 않고 닦아라. 이게 자강불식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매일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상당히 좋겠고요. 외부적으로는 이제 크든 적든 간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거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게 주역적으로 응가양이거든요. 응가양. 그러니까 이제 음은 아까 한 대로 내부적인 거. 내부적으로는 내 실력, 남이 모르는 내 실력을 임마한단 말입니다. 그 실력 임마하는 방법이 무조건 하고 올 1일부터는 매일 15분간 명상을 한다. 그다음에 양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조그마한 거라도 남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고 측선을 한번 해본다. 요 두 가지를 실천을 해 나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공이 쌓이면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또 미래가 더욱더 밝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말들은 전부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요 아까 말한 두 가지. 첫째 15분 명상. 둘째는 남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적선하자. 요 두 가지만 해도
조그마한 그러니까 미랄이 아주 크게 나중에 번창하듯이 상당히 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